여러분, 25년 동안 FBI에서 일하면서 인간 거짓말 탐지기라고 불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조 네버러라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그가 평생에 걸쳐 알아낸 말보다 훨씬 더 정직하다는 이 몸짓 언어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장한 용의자가 도망쳤고 네바로는 그 용의자의 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침착하게 이 한마디를 던지죠. 바로 이 순간 네바로는 직감합니다. 아, 거짓말이구나. 왜냐하면 다른 평범한 질문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던 그녀가 아들의 행방을 묻는 이 결정적인 질문에만 자기도 모르게 목으로 손을 가져갔기 때문이죠. 이 아주 작은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가 아들이 바로 이 집안에 숨어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된 겁니다. 그럼 방금 그 목을 만진 행동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진정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뇌는요,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스스로를 좀 안정시키려고 몸에다가 특정 행동을 하라고 신호를 보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는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탐구 영역으로 들어가 보죠. 스트레스 신호가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 바로 우리의 목과 얼굴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이 진정 행동이 남성과 여성에게서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보통 목의 오목한 부분이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 아니면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요. 반면에 남성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목을 주무르거나 얼굴을 만지는 경향이 있죠. 네바로의 경험에 따르면 특히 범죄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양 손바닥으로 무릎을 막 문지르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건 거의 결정적인 증거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턱의 각도나 입술 모양만 봐도 그 사람의 자신감 수준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신감이 넘칠 때는 턱과 코가 자연스럽게 살짝 위를 향하고 입술도 편안하게 있죠. 하지만 뭔가 걱정이 있거나 불안하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꾹 다물게 됩니다. 혹시 중요한 계약서를 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조항을 발견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앙다물었던 경험 없으신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팔을 한번 볼까요? 이 팔이라는 게요, 무언가를 감추려는 소극적인 신호부터 여긴 내 구역이야 라고 과시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까지 정말 다양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로가 인턴 시절에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대요.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니까 다른 평범한 손님들에 비해서 팔을 거의 안 움직이더라는 거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튀지 않으려고 팔 움직임을 최소화하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몸을 뻣뻣하게 만들어서 더 부자연스럽고 의심스러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공항 세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숨겨 들어오는 사람일수록 가방을 몸에 딱 붙이고 팔이 경직되어 있죠. 이렇게 뭔가를 숨길 때 몸을 움츠르는 것과는 정반대로요, 팔을 넓게 쓰는 건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고 높은 지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장님 포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뒷짐을 지고 걷는다거나 의자 등받이에 팔을 쫙 걸쳐서 자기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하는 행동들이 바로 그런 거죠. 특히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몸을 뒤로 젖힌 채 머리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 이건 정말 강력한 지배의 신호입니다. 한 문화 인류학자는 이 자세가 마치 코브라가 위협을 느끼면 목을 부풀려서 상대를 위협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이 구역의 보스는 나야. 내가 지금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어.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신뢰와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아주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손을 감추지 마세요. 대화할 때 손을 테이블 위로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나는 숨기는 게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둘째, 바로 이 첨탑 모양 손 제스처를 활용해 보세요. 양손가락 끝을 맞대는 이 자세는 내 생각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엄지손가락을 드러내세요. 주머니에 손을 넣더라도 엄지만 밖으로 빼는 것, 이것도 아주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 목, 얼굴, 팔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폭로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위는 우리의 의식적인 통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늘 신경 쓰는 얼굴일까요? 아니면 방금 얘기한 손? 정답은 놀랍게도 바로 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은
생존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위험이 닥쳤을 때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즉 투쟁, 도피 반응을 결정하는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발은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버립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반기는지 아닌지 알고 싶으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발을 보세요. 만약 상대방의 몸과 발이 모두 나를 향해 있다면 그건 당신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어요 라는 그린라이트입니다. 하지만 몸만 나를 향해 있고 발끝은 원래 있던 방향이나 심지어 문 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이 대화 빨리 끝내고 가고 싶다는 아주 솔직한 신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발은 정말 다양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분이 좋으면 자신도 모르게 발가락 끝이 살짝 위로 올라가고요. 편안한 상태에서는 다리를 꼬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불편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싫은 이야기가 나오면 꼬았던 다리를 확 풀어버립니다. 또 대화 중에 무게중심을 슬쩍 발 쪽으로 옮기는 건 이제 슬슬 일어날 준비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번 싹 모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을 피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건 정말 옛날 말입니다. 요즘 똑똑한 거짓말쟁이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평소보다 훨씬 더 뚫어지게 눈을 쳐다보면서 나는 당당하다고 연기합니다. 그럼 진짜 단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바로는 거짓말쟁이들이 신체 접촉을 극도로 꺼린다고 말합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호소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목소리에도 힘이 없고 제스처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컵이나 가방, 서류 같은 물건을 놓아서 어떻게든 심리적인 방어벽을 만들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배심원 앞에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변호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손바닥을 위로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을 위로 보이는 건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라고 구걸하거나 애원하는 느낌을 줘서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진대요. 반면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채 말하는 건 그 자체로 권위와 확신을 전달하죠.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진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굳이 상대방에게 믿어달라고 빌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몸짓 언어의 몇 가지 중요한 비밀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마치면서 이제는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시죠.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몸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